농사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땅입니다. 농사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땅입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찾아 이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토양 관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미생물을 취급하는 회사고요. 대표이사 박중근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 번 처리하신 거죠? 최근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화학비료의 새로운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기농 토양미생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중근 대표. 그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넥타이를 맨 박중근 대표의 출근지는 도심에 위치한 사무실이 아닌 비닐하우스 밭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애들 뭐 좋네. 예. 이거 정식 언제 하신 거죠? 이거 23일 날 했어요. 23일 날. 준비하고 네. 3일 후에 또 포기관주 한번. 표관지 한번 더 해주고. 그럼 뿌리 상태는 상당히 좋겠네. 예. 저는 뭐 이 처리한 거하고 안 네. 한 거하고는 뿌리 좋다. 예. 농사의 기본 조건은 토양이라고 말합니다. 퇴비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좋은 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즉 지력 강화를 위해 박중근 대표는 전국 각 농가에 유기농 토양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제 사용 후기라든지 이거를 봤을 때 좀 좋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 해부터는 봄, 가을로다가 꼭 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을 해서 요거는 한 3번 정도 처리가 된 거예요. 성장률도 좀 빠르고. 사장님이 농사 잘 지셔서 그렇지 뭐. 일단은 뭐 연작이 제일 문제죠. 또 이 시설 농가에서는 뭐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기 때문에 뭐 연작장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에도 원체 강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사장님이 농사를 잘 지셔서 그래. 열심히 하시고 자재도 좋지만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좋네. 농가에서는 탄저병, 곰팡이균 등 농작물에 발생하는 각종 병충해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기농 토양 미생물은 식물 성장을 좋게 해서 수확량 증가뿐 아니라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 오이, 토마토, 양배추 등 다양한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옛날에 발생하지 않았던 병들도 발생을 하고 한 3년 전에는 이 탄저병이 심한 게 왔던 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3년 전에서부터 이제 이 TBS하고 LSP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런 것이 지금은 없어요. 3년 동안은 그게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외래 해충도 지금 이제 뭐 여기 보시다시피 바깥쪽으로 방충망도 다 쳐놨는데 확실히 이제 덜 대드는 것 같더라고요. 병충해가. 유기농 토양 미생물로 지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중근 대표. 특히 박 대표가 취급하는 미생물은 농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 발근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시드름병, 잿빛 곰팡이병, 녹균병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덜 자란 오이지만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있고 또 유기농을 되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써서 농민들을 도와주고자 하지만은 이 유기농업을 짓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타산이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유기농으로 하다가 일반 관행농으로 농약을 주는 관행농으로 많이들 돌았습니다. 왜? 관행농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나마 농약을 한번 주면은 거의 처리가 되니까요. 근데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쓸 수도 없고 병이 왔다 하면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병이 한번 오게 되면 많은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유기농업 자재가 다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돈은 없는데 병에 걸려서 식물들이 죽어가고 또 이것저것 많이 쓰다 보니까는 그만큼 비용 지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판매를 했을 때 그만한 가격을 받지는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만 주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아마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탁월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을 인정받지 못하면 유기농 미생물 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박중근 대표. 그는 지난 3년간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 지방 등 수십여 곳의 생산 농가에서 필드 테스트를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사실 농업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전공은 제가 농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은 축산 분뇨 아니면 하수 슬러지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을 가지고 자원화시키는 연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봉사차 대만이다 일본이다 자주 왔다 갔다 이제 하다 보니까 대만에서 제의가 와서 자 우리가 일본하고 이런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유기농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을 좀 담당해달라. 그래서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거기서 이제 같이 멤버로서 끼게 됐고요. 또 거기에서 나온 모든 제품들 아주 좋은 제품들을 한국에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6년 전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농업무역으로 인생의 방향을 변경한 박중근 대표. 주변 사람들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냐고 걱정을 했다는데요. 늦은 시기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는 건 그만큼 큰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박중근 대표. 그래서일까요? 그가 논밭으로 출근하지 않는 날은 늘 화초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연구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뿌리 밝은 쪽하고 부패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밝은이 얼마큼 많이 이루어지는지 또 NSP를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양을 집어넣어야 이게 물이 부패가 되지 않고 썩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흙에는 산도가 존재하는데요. 1부터 14가 최고 기준치라면 7이 중성, 그 이하는 산성, 높으면 알카리성입니다. 작물이 어떤 상태에서 가장 뿌리 발근이 잘 되는지, 유기농 토양 미생물은 식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아주 좋은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뿌리가 초기에 왕성하게 많이 나왔을 때 그때의 면역력이 증가가 돼서 병해충에도 굉장히 강하고 또 다른 약재를 갖다가 적게 쓰게 되죠. 농가 소득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돗물에 철못을 양쪽에 넣고 한쪽 컵에만 유기농 토양 미생물을 희석하니 물 색깔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에 동일한 우유를 넣고 한쪽에만 유기농 토양 미생물을 희석하면 넣지 않은 쪽이 부패가 더 빠른데요. 마치 만학도가 된 학생 마냥 사무실에서 다양한 유기농 토양 미생물 실험을 하는 박중근 대표. 그런데 박 대표의 사무실 안쪽에는 이미 전문기관에서 받은 다양한 시험 성적서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직접 연구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시험 성적서를 받아보는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실험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실험 성적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무실에서 제가 실험을 계속 하는 것은 농민들하고 소통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거나 어떤 연구소에서 테스트할 때는 야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써 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없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계속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도 또 농민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제가 다시 또 테스트 해보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박 대표는 유기농 토양 미생물을 사용하면 한 번의 침지만으로도 수확기까지 효과가 지속되는 한편 생육 촉진, 병충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자신합니다. 박중근 대표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발품을 팔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하루에도 강원도와 충청도를 오가기도 한다는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농가들하고 대화하고 테스트하고 한 3년간은 거의 농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그 모르는 농가에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뭐 오라는 사람 없으니까 하우스 단지가 많고 그러면은 들어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심지어는 호통까지 치면은 그냥 잠시 도망갔다가 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또 들어가고 예, 좀 뭐 또 하우스 단지가 원체 크니까요. 한 두 번 그러면은 사장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들어오라고 예, 그렇게 해서 저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시작은 힘들었으나 이제는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홍보하는 건 물론 입소문을 타고 직접 연락해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택배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토마토 농가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과학농이랄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뭐 본인은 게으른 농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네, 까다로운 만큼 또 저희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사장님은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조언을 많이 주시고 평상시 때도 제가 뭐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은 항상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또 물어도 보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합니다.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홍보해 주시고 해서 저희 회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사장님이십니다. 예. 이거 언제 정식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2월 3일 날. 2월 3일 날? 네. 지금 제가 저희가 작년 장마 네.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모든 작물들이 아마 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저쪽에서는 피해를 봐가지고 습에 의한 장애를 많이 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2월 3일 날 정식을 해서 밝은제 침지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는 일체 물 자체로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좀 앞에 보시면 밸브 자체를 거의 다 잠궈 놓은 상태고 밝은제를 쓴다고 해도 과습에 의한 부분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습 관리는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쭉 지켜보는데 새로운 땅에다 심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후사리온 뭐 그쪽 유기농 토양 미생물을 약 4년째 사용하고 있는 토마토 농장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 과거 토양이 안 좋은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데요. 박 대표를 만난 후 많은 것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에 그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기농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거친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그것들이 부숙이 되고 양분이 돼서 이제 작물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거다만 생각을 했는데 부숙되는 과정에서 오는 병폐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가 이제 TBS 사장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청구나 휴사륨에 의한 그런 피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90%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물의 빠른 성장과 흡수율 상승에 큰 도움을 주고 작물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박테리아 등에 의한 손상이나 질환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심고 정식하고 보통 뭐 24시간도 아니에요. 보통 12시간 지나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벌써 밀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에다도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 저희를 보시는 분들이 예. 사장님 그 농장이 저희 직영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 저거는 틀림없이 그 회사 직영이다. 왜? 뭐 뿌리가 뭐 어떻게 12시간 만에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현장에서 보이는 게 이거니까 발림력을 그렇죠.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작년에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네. 하루 네. 걸려서 왔으니까. 뭐 비가 많이 먼지 많이 그렇죠. 왔으니까. 웬만하면은 토마토가 침수에 의해서 이제 뿌리가 나가고 죽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수확을 다 했다는 거예요. 8월 달에도 수확 다 하고 아. 작년에 토마토 가격이 얼마나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죠. 예, 수확을 원활하게 잘 했다라는 뿌리가 거. 원체 왕상에 네, 뻗어 그렇죠. 있으니까 애들이 네. 버티는 거예요. 크게 놀랐어요. 아, 이렇게 침수가 하루 걸러서 되는데도 죽지 않았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호평을 해주시면 네. 좀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 회사도 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농가들입니다.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요즘 때에 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사실 뿌듯합니다. 아, 저희 제품을 인정해 주시고 또 저희 제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적게 하고 또 끝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 개발을 더 해서 또 우리 사장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항상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건강한 토양 위에서 초록옷을 잘 차려입고 성장하는 작물들을 보면 박 대표 본인이 더 뿌듯하다는데요. 그 맛에 더 신나게 일하는 것 같다는 박중근 대표. 충청도 금산에서 다시 경기도 수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다는 박중근 대표. 충청도 금산에서 다시 경기도 수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신상품 출시에 대해서 좀 의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간 지금 테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쇠킬러 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했죠. 근데 전박이 응애가 지금 96.7%가 나왔어요. 방제 효과가. 그다음에 그 또 진딧물이 이것도 방제 효과가 1차에서는 하루 지났을 때에 73.3%가 지금 현재 나왔고 우리가 이게 이제 쇠킬러라고 박중근 이름을 대표는 지은 이유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쉽게 갈수 있게 그는 좀 특히 해달라. 자신의 제품이 좀 많이 귀농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살포하기 좋고 우리나라 귀농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 기술과 지식이 부족해 농업 소득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는 박 대표입니다. 보통 방제 효과가 뭐 처음에는 좋은데 내성이 많이 생겨요. 아마 신상품에 대해서는 내성이 없는 제품들이 아마 고객들한테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성 테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4년간 좀 해왔죠. 근데 4년 동안 해온 결과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성이 뭐 발생하지 않고 효과가 꾸준하게 동일하게 나오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밖에서 홍보할 때는 실질적으로 다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가 또 얼마만큼의 또 효과가 지속이 되는지를 유심히 농가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가면서 접촉을 해가면서 아마 우리가 그걸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 논밭을 동해번쩍 서해번쩍 활보하는 박중근 대표. 간혹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신제품 출시 및 제품 연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직원들은 박 대표의 열정에 놀라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뭔가를 이제 연구하시거나 그러실 때는 아예 며칠 밤을 새시거나 이런 거는 기본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현장으로 발로 직접 뛰시면서 초창기에 전국을 다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면에서 열심히시고 뭔가 본인이 하나를 성취하시겠다 하시면 그곳에 완전히 집중적으로 빠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유기농 토양 미생물 관련 논문을 찾아보는 박중근 대표. 그런데 그의 사무실 안쪽엔 농업과 관련 없는 감사패, 공로패 등 각종 표창장들이 있었는데요. 박 대표는 30년간 장애인 학생들을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저희 라이온스 클럽 봉사 활동도 본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이런 봉사 활동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해 이 그가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찰한 박 대표의 일상은 사무실에서 밭에서 사무실뿐이었는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한국청소년부회라고 봉사단체입니다. 저희는 그 30년 된 청소년, 장애우 청소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청소년 보호단체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적 공헌이라고 생각한다는 박중근 대표. 농업 분야에 일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 청소년 보호회를 설립해 청소년 장애우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다고 하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일이라면 홍반장처럼 나타난다는 박중근 대표. 박 대표는 우수한 제품으로 농가 소득이 높아지면 회사의 이윤이 늘어나고 봉사에도 적극적이게 될 거라는데요. 지역경제와 지역봉사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독립적으로 임대하지 말고 매입된 단독 건물, 단독 사무실을 가져가자 하는 뜻에서 우리 계단 문제를 두고 계속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단체들이 사실 로망이죠. 자기 건물, 자기 공간이 있다는 건 로망인데 하여튼 박중근 회장님께서 그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고맙죠. 이상입니다. 아까 그 총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쪽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통로가 지금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 소방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가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회장하고 처음 통화할 때 이 전체 상황 설명해줘서요. 고용노사장은 그때 내서 각 부분 대기구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천정을 뚫고 이만큼 해야 되냐. 이 도면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은 뭐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진짜 이제 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청소년부회가 30년 전에 7명이 시작을 해서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저 자세로 봉사하자라는 이제 캐치프레이를 걸고 30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앞으로도 100년 동안 갈 수 있도록 그 회관에서 낮은 마음으로 계속 봉사할 생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박중근 대표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한 보람을 높이기 위해 지난 6년간 유기농 토양미생물 보급에 공을 기울였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필드 테스트와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신제품으로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라는 박중근 대표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